예, 2강 듣기 말하기 교수학습에 의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듣기 말하기 교육의 특성인데요. 대화 참여자들이 음성 언어,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언어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여러 가지의 원리들이 있는데 협력, 공손성, 적절성, 적절한 거리의 유지 원리인데 이때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자기 노출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상대와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화법 시간에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듣기 말하기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늘 던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 말하기 교육을 가르치면서 이게 왜 필요하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필요하지? 근데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모국어 화자니까 듣기 말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듣기와 읽기가 유사하니까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뭐 듣기가 읽기가 유사하다는 그런 관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가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그냥 태어나서 자기가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보면 진짜 이 학생이 직장 생활 등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듣기 말하기 능력을 이렇게 자기가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유형과 목적과 상황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보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 나아가서 기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좀 본질적인 차이인데요. 문자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과 말로 구두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건 다르다. 예를 들면 문자 언어를 가지고 뭔가 편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글을 읽거나 하는 상황과는 달리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할 때는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내가 말을 주고받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또 다시 반응을 하고 이때 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마냥 읽기와 듣기가 모두가 다 유사하지는 않다. 다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죠. 네, 그동안의 교과서들이죠. 이전에 이제 내용책,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인데, 내용체계,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이 요소들이 심지어는 뒤집히는 태도가 뭐 맥락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뀔 수는 있어도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바뀌지 않은 핵심적인 본질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 듣기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이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고, 예, 이거는 공감과 배려와 연관이 되죠. 그리고 듣기 말하기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정을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지식으로 강조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듣기 말하기 교육의 특성인데요. 아까 나온 거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듣기 말하기 학습은 뭐가 중심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듣기 말하기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모두 발표의 기회를 갖느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국어 수업에서. 근데 실제 자기가 말해보고 내 말한 생각이 뭐가 잘못되는 걸 인정해보고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듣고 좀 그거를 고쳐보고 다듬어보고 이런 실제적인 수행의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기회를 주셔야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수석 선생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죠. 예,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듣기 말하기 학습은 상호 교섭을 경험하는 거다. 예, 어떤 누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예,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 예, 청자가 화자에게 말을 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듣고 말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질적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 네. 진짜 화법의 핵심인 거죠. 듣기 말하기 학습을 통해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언어 자체가 문화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도 그렇죠. 뭐 중국어와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떤 어순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 안에도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죠. 언어 자체,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하는 실태의
자체에도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 다음에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영역이 2009에서는 학령 간의 위계를 살필 때 예, 공식적인 상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좀 차별적이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어떤 인위적인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지점으로 보이죠. 예, 공식적인 상황. 근데 이건 여기서 좀 더 나타나요. 회의를 배웠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의 타당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면서 예, 좀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하는 토익토론은 5, 6학년에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형식적인 조작기로 넘어가고 논리적인 사고가 본격적으로 발현이 되는 학령물이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된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어때라는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 국어 자료 예를 친절하게 2009에서는 제시를 해줬었죠. 2015로 이제 바뀌면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형태로 바뀌었는데 핵심 개념은 본질과 유형과 구성 요소와 태도를 다루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일반화된 지식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듣기만 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상호 교섭을 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사실 이런 지식 자체는 교육 과정이 바뀐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떤 본질적인 바뀌지 않는 부분들로 유지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하면서 토의토론으로 넘어가고 발표도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고 이때는 좀 그냥 자신있게 말하기라면 이렇게 연관이 되죠. 인과관계를 고려한다든지 일의 순서를 고려한다든지 이것도 약간 조금 교육의 순서성들이 보이고 집중, 요약, 추론도 약간 순서성들이 보입니다. 예, 이런 형태로 교육과정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듣기 말하기 수업에서 네, 언어 수행의 과정, 역시 과정인 거죠. 과정. 예, 과정. 이 과정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듣기 말하기.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 다양한 학생이 태어나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상황 말고요. 진짜 예, 다양한 상황 맥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건 약간 경험 중심적인 철학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특히 만약에 수업에서는 좀 상위인지적인, 메타인지적인, 초인적인 점검과 조정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 왜냐면 듣기 말하기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휘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하고 조정하는 기회가 필요해요. 요즘에 너무 그냥 쉽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요. 듣기 말하기 수업에서는 학습자와 듣기와 말하기 태도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고 핵심이죠. 교사는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교사 자체가 진짜 훌륭한 언어적인 자료라는 관점인 거죠. 듣기 말하기 수업에서는 학습자는 자신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전에 전제가 뭐예요?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메러비안의 이야기인데요. 실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문제 제기죠. 듣기 말하기가 선조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누군가 뛰어난 화자가, 웅변가가 청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뛰어난 사람이고 청중들은 좀 낮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사실 이런 관점들이 바뀌었죠. 이제는 둘 다 동등한 사람들이어서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상호작용적인 관점으로 바뀌었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호 교섭적인 관점, 함께 의미를 만들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관점으로. 여기서 들어가면 좀 바뀌어야겠죠. 선조성이 아니라 상호작용성이 되겠죠. 듣기 말하기의 특성은 음성어로 이루어지고 상황 맥락을 공유하고, 그리고 규칙이 있다. 그리고 이 핵심이죠. 준언어, 우리 국어과에서는 반언어라고 얘기했죠. 반. 언어적인 특성을 조금 가지고는 있지만 완전 언어는 아니고 이런 표현 좀 낯설죠. 메러비언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혹은 파악되는 게 7%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는 다 표정이나 어떤 어감 우리가 왜 뭐 드라마 같은 걸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은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듣기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진짜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듣기 말하기와 읽기 쓰기와 다른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총체적인 부분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동안 얘기한 거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통합, 과정, 다양한 맥락과 이게 듣기 말하기 필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상위 점검의 조정이 필요하다. 태도 개선, 교사는 훌륭한 언어적 자료가 되어야 한다. 예, 듣기 말하기의 어떤 전주 과정으로 보자면 듣기 전 사실 보면요, 이거 네 가지는 다 어디에도 나오죠? 그렇죠, 읽기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사실 듣기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우리가 읽기 전에 주변에 좀 시끄러운 상황들을 좀 자기 조절적으로 조금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듣기는 이게 되지 않으면 듣기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예 방해가 되니까요. 듣기 중에는 지각하고 정보 확인, 약간 요거는 그렇죠. 듣기에만 해당한다면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며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은 읽기와 상당히 유사하죠. 이런 부분들이요. 참여 태도는 또 듣기에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은 관점에서 화자 혹은 뭐 필자의 의도나 목적, 예, 글의 내용, 말하는 내용의 구조, 중요한 내용 메모, 이건 아예 그냥 읽기에 나오는 전략이죠. 예, 그리고 내용 적합성이나 뭐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듣거나 읽는 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건 역시요, 예, 들으면서도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적절한 반응은 말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말하기는 서로 진짜 상호작용인 거죠. 이거 자체가. 듣기를 평가할 때는 오히려 이런 말하기와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듣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듣기 후에는 역시 이것도요. 우리가 읽기에도 이런 부분이 하잖아요.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 확인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국어과에서는 KWL 전략, know, 알고 있는 거, want, 알기 원하는 거, learn, 배우는 거. 이런 읽기 전략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또 그대로 듣기에도 적용이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예, 또 뭐 읽기 전략과 태도에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어기 때문에. 이 말하기는 역시 또 그럼 뭐랑 유사할까요? 그렇죠. writing, 쓰기랑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쵸. 계획, 내용 생성, 그렇죠. 상당히 유사하죠. 내용 조직하기, 네,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말하기 중에 이런 지점들은 좀 그렇죠. 말하기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 쓰기와 달리.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그렇죠. 네. 명료하고 생생한 언어로 표현하는 건 쓰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역시, 예, 말하기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 중요하다고, 차별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한 번 더 제가 다른 교재를 통해서 정리한 부분인데요. 네, 역시 조금 말하기와 쓰기가 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조금, 예, 말하기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듣기 말하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 역시 읽기 교육, 문법 교육, 문학 교육이 필요한 이유 뭐지? 우리가 왜 통합해야 되지? 진짜 본질적으로는 국어 수업 왜 해야 되지? 조금 더 들어가면 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우리가 이런 고민들에서 국어 수업의 어떤 지향, 어떤 목표, 우리만의 어떤 그런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